안녕하세요. 네, 호건코리아 김현진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2차 웨비나는 8월 말에 진행되고 나서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죠. 벌써 2023년도도 저물어 가고 있네요.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네. 올 한 해도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힘차게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진행했었던 웨비나는 이번까지 합치면 총 3차례 진행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웨비나는 올 4월에 파이프 덕트 모델러 스케치업 익스텐션이죠. 그걸 통해서 파이프 모델러와 그 덕트 모델러를 어떤 식으로 스케치업에서 활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8월 말에는요, 저희가 저희 호건코리아에서 S 플러스라는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이것 또한 익스텐션입니다. 스케치업 익스텐션으로서 시스템 비계 모델링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직접 데모 영상과 함께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두 번 다 모두 스케치업 익스텐션에 관련한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로 좀 웨비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스케치업 파일을 트림블 커넥트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의 진행을 트림블 커넥트 내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가볍고 데모 영상도 준비를 했긴 했지만 좀 가벼운 주제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기능 설명이라던가 이런 것은 뭐 많이는 없고요. 그리고 트림블 커넥트 자체가 웹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기술적인 어떤 테크닉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한번 웨비나를 들어보시고 나면 스케치업 파일을 트림블 커넥트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팀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그것을 마무리하고 나면 오늘 웨비나 이후에는 트림블 커넥트를 잘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웨비나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스케치업 사용자가 트림블 커넥트를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트림블 커넥트란 어떤 것인지 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 트림블 커넥트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스케치업에서 트림블 커넥트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프로젝트 생성, 삭제하는 방법, 그리고 화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프로젝트 초대는 팀원들을 프로젝트에 어떻게 초대를 하는지, 그리고 트림블 계정 생성 방법은 다 아실 테지만 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공유하는 방법, 그리고 폴더 권한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뷰에 관련한 내용들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트림블 커넥트 앱이 있어요. 특히 이제 트림블 커넥트 비주얼라이저라고 해서 렌더링을 조금 V-Ray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 간단하게 옵션들을 조정하셔가지고 렌더링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트림블 커넥트 비주얼라이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비주얼라이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트림블 커넥트 4 그 윈도우라고 해서 PC 버전의 트림블 커넥트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케치업 사용자가 트림블 커넥트를 왜 사용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일단 스케치업 구독을 하고 계신 고객님들께서는 트림블 커넥트 비즈니스 버전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트림블 커넥트 비즈니스 버전은 프로젝트 생성을 무제한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멤버 수도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공유 파일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좀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한 개의 트림블 커넥트 비즈니스 버전을 가지고 계신다면, 누구나 트림블 커넥트 계정만 가지고 계시면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권한에 따라서 프로젝트 내용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여 인원이 무제한이고 프로젝트 멤버 수 또한 무제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버전은 원래는 유료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간 구독료가 있고 또 월 구독료가 뭐 선택에 따라서 월 구독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프로젝트 내에서 다른 팀원들을 초대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비즈니스 버전이 필요 없다, 이런 그 두 가지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활용을 해 보실 것을 권유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호환 파일은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2D는 PDF 파일하고 DWG 파일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직접 뷰어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파일들은 보시는 것처럼 스케치업 파일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레빗 파일, DXF 파일, DWG 파일 다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서 파일도 다 업로드해서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DOC 파일, 그러니까 워드 파일, 그 다음에 엑셀 파일, 그리고 TXT 파일 다 업로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PPT 파일도 다 업로드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도 지금 보시는 파일들은 다 업로드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트림블 커넥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트림블 커넥트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스케치업을 구독을 하신 고객님들에 한해서 저희가 트림블 커넥트에 관련한 내용도 서브로 다 어태치 해가지고 정보도 다 드리는데 아마 스케치업만 활용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트림블 커넥트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트림블 커넥트는 클라우드 기반의 건설 분야 협업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림블 커넥트에 프로젝트 관련한 파일들을 업로드를 해 놓고 프로젝트에서 활동하는 인원들이 이 내용을 공유하고 편집하고, 또는 이슈 사항이 있을 때는 이슈화 시켜가지고 프로젝트 기간도 정할 수 있거든요. 프로젝트 마감일까지 모든 내용을 공유를 하면서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원활하게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토데스크사의 빔 360이라든가 그리고 ACC 오토데스크 컨스트럭션 클라우드 같은 프로그램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와 같이 제가 예를 든 프로그램들처럼 많고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충실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림블 커넥트는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툴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공간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접속을 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전에는 사무실하고 현장하고 소통하려면 도면을 직접 출력을 해가지고 사무실에 있는 인원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서 도면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사무실로 와서 그 관련한 내용을 또 기록한다던가 도면을 또 수정한다던가 이런 좀 절차를 진행을 했다면, 트림블 커넥트를 활용을 해 보신다면 트림블 커넥트를 사용해서 파일을 미리 이제 업로드를 해 놓고 현장 가셔가지고 태블릿이나 아니면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현장 인원들하고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로 와서 이 내용을 또 수정을 하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실 수가 있겠죠. 페이퍼워크가 필요하지 않다는 부분과
만약에 현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직접 가서 현장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무실에서 그냥 그 파일을 보면서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각종 뷰어들이 많습니다. 2D 뷰어, 3D 뷰어, 그리고 CAD 뷰어도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뷰어들,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 마크업 기능, 그리고 투두 기능, 이런 기능들을 아주 간편하고 편리하게 프로젝트 참여자들과 소통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좀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림블 커넥트는 여러가지 확장 기능, 즉 익스텐션을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트림블 커넥트를 PC에서 활용 가능한 트림블 커넥트 for Windows라고 있습니다. 이건 PC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트림블 커넥트 for 모바일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핸드폰에서 트림블 커넥트를 볼 수 있는, 트림블 커넥트에 있는 파일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익스텐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림블 커넥트에 파일을 업로드를 해놓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통해서 현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검증 툴이 있습니다. 요거는 트림블 커넥트 AR, M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전시회 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저희가 시연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마 저희 전시 부스 들러보신 분들은 아마 이 내용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레빗 파일을 트림블 커넥트로 불러오기 위한 트림블 커넥트 for 레빗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레빗의 애드온으로 붙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레빗 파일을 직접 트림블 커넥트에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레빗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요. 그리고 이따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이지만 Vlay를 활용하시기 좀 금액적이든 기술적이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우신 고객님들은 기본적인 렌더링을 수행을 해가지고 PPT의 활용 또는 이미지를 활용을 해보실 수 있는 트림블 커넥트 비주얼라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이후에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익스텐션을 통해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트림블 커넥트를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케치업으로 모델링 하실 때 각각의 개인들이 모델링 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각자의 맡은 영역을 따로 이제 모델링 하셔서 나중에 합치실 경우가 있으실 건데요. 이럴 경우에 모델링 데이터를 트림블 커넥트에 중앙화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작업을 협업으로 모델링 하는 경우에 용이하게 파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스케치업 풀다운 메뉴에서 파일 트림블 커넥트를 클릭을 하면 트림블 커넥트에 관련한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모델 열기를 클릭하면 지금 창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스케치업 파일을 하나 클릭을 하셔가지고 열기를 누르시면 직접 이제 스케치업 파일을 스케치업 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파일을 편집하다가 예를 들어서 동 하나를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나서 트림블 커넥트에 다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메뉴에 보시면 게시라고 있는데요.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게시가 완료가 되었고요. 트림블 커넥트에 직접 접속을 해가지고 파일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속성 정보에는 썸네일 이미지가 이제 약간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력 보기를 선택을 하시면 모델 게시를 할 때마다 버전이 계속 바뀌어서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모델 편집이나 모델링을 수정을 하실 때 오류가 있었다면 버전 정보를 확인해 가지고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전에 스케치업에서 수정한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전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버전을 확인해 보면 제가 수정하기 전에 그 동 삭제하기 전에 지금 모델링이 그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파일 이전 보기가 있죠. 네. 그래서 이 파일은 그 지금 최신 버전이 아니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모델 게시를 할 때 다른 이름으로 모델 게시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스케치업 상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란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업로드가 완료가 됐으면 트림블 커넥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이 되어 있죠. 네, 공동 작업 관리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트림블 커넥트에 개별적으로 접속하지 않아도 스케치업 상에서 투두라는 것을 생성을 해가지고 팀원들하고 어떤 내용들을 이슈화 해가지고 여러가지 이슈들을 팀원들에게 발행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일 가져오기는 말 그대로 현재 지금 작업하고 있는 파일에다가 다른 파일을 불러다가 편집을 할 경우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클라우드에 그러니까 그 파일을 저장을 할 때 로컬에 저장을 하느냐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좀 쉽게 접근하셔서 트림블 커넥트를 활용을 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시각적 참조 파일도 가져올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트림블 커넥트를 스케치업 상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컬에 파일을 저장을 하느냐 그 트림블 커넥트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직접 이 파일을 중앙화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편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네,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파일을 수정하거나 편집하거나 했을 때 모델을 게시하는 족족 다 그 히스토리가 남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사용하는 분들이 뭔가 그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이전 버전들을 쉽게 찾아서 또 다운받아서 저장할 수 있으니까요. 이 개념으로 프로젝트를 좀 협업을 하실 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트림블 커넥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인인을 하시게 되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보이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했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그 테스트 삼아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여태까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이제 그 트림블 커넥트에 사인인을 하시게 되면은 하나의 프로젝트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화면 우측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한 3가지 정도 버튼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바둑판 형태로 프로젝트를 볼 건지 목록 형태로 볼 건지 요걸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신규 버튼을 누르시면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요. 네, 필요한 경우에는 썸네일 이미지, 즉 그 이미지를 프로젝트 이미지를 업로드 하시면 좀 더 그 프로젝트 목록에서 찾기가 쉽겠죠. 썸네일 이미지도 업로드를 해주시고요. 프로젝트 서버는 아시아 서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옵션을 클릭하셔서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디스크립션을 입력을 하시거나 프로젝트의 시작, 종료일을 또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다 선택을 하시고 나서
제출을 클릭을 하시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프로젝트 목록 안에 이 그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프로젝트 이름과 그리고 아까 그 썸네일 이미지 있잖아요. 그 이미지 업로드한 그런 내용이 이렇게 표출이 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는 프로젝트 내에 아무런 파일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화면들이 보이는데요. 프로젝트를 삭제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프로젝트 세부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부 정보를 클릭을 하면 지금 이전에 프로젝트 생성을 하실 때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력을 하셨잖아요. 그 내용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나가기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현재 프로젝트에 저 본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삭제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분을 초대를 하셔가지고 그 프로젝트 관리자를 이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삭제를 그 프로젝트에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가기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삭제를 클릭을 하시면 프로젝트가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그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프로젝트 내부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좌측에 메뉴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활동, 그 다음 BCF 토픽, 할 일, 팀, 그 다음 속성 설정, 라이브러리, 그리고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이 중에 데이터 메뉴에는 탐색기, 뷰, 릴리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탐색기 메뉴는 업로드한 파일의 목록과 세부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고요. 뷰 메뉴는 뷰를 저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프로젝트 내에서 기록을 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목록으로 이렇게 쭉 다 저장이 됩니다. 2D 뷰, 3D 뷰 모두 다 저장을 할 수 있고요. 릴리즈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참가자들 사이에서 파일을 주고받거나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그런 메뉴입니다. 활동은 프로젝트 상에서 실행된 모든 기록들이 다 기록되는 곳입니다. 활동 내용을 엑셀로 내보내기도 할 수 있습니다. BCF 토픽은 프로젝트 멤버들 사이에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 일은 이제 투두라고 해서 프로젝트 내에서 해야 할 일들을 어떤 사람이 이슈화 해가지고 담당을 정하거나 기한을 정해서 프로젝트 수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그런 도구입니다. 설정 메뉴들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요. 아까 살펴보셨던 프로젝트 세부 정보, 그다음 BCF 토픽, 확장, 알림. 이 트림블 커넥터 사용하시다 보면 메일이 엄청 많이 수신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하시면 원하시는 메일만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이제스트 시간이라고 해서 메일 수신되는 그런 시간들도 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단위, 태그, 권한, 그 다음 싱크 관련된 부분도 이 설정에서 사용자가 직접 설정을 해가지고 프로젝트 진행을 하는데 좀 용이하게 컨트롤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내용에 보시면 바둑판으로 된 그 모양의 버튼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커넥트 앱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 관련한 앱들이 프로젝트 트림블 커넥터 사용할 때 붙여서 쓸 수 있거든요. 또는 메인으로 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PC 버전 또는 모바일 버전 다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빗에서 트림블 커넥터를 붙여가지고 익스텐션으로 활용을 해 보시고자 하는 분들은 레빗 다운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트림블 커넥터 비주얼라이저 또 여기에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추가적인 내용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 모양으로 된 그런 그 아이콘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개인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계정에 관련한 개인 정보들을 여기다가 놓고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수정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트림블 커넥터 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다 탐색기 쪽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그룹을 만들어 놓고 파일들을 업로드를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든 작업들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화면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려 봤습니다. 네, 프로젝트를 만드셨으면 우선적으로 이제 팀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프로젝트 왼쪽에 보시면 팀이라는 메뉴, 아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이 팀을 클릭을 하면 오른쪽 상단에 이제 그 프로젝트 멤버를 하는 추가적인 버튼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건설부나 스케치업 3차 웨비나에 초대, 이 창이 나타나죠. 여기서 이제 팀원들에 대한 계정을 직접 다 그 메일 주소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역할을 사용자를 할 건지 관리자를 할 건지 선택하셔가지고 초대를 하시면 지금 신청한 그 메일로 다 그 인증 메일이 다 날아갑니다. 초대가 발송되었습니다 라고 보이시죠? 왼쪽 하단에. 그래서 그 멤버들이 메일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은 그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와서 프로젝트 관련한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컨트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각각의 그 인원들을 체크를 했을 때 오른쪽에 이제 그 속성 정보 보이시죠? 여기에 그 관련한 내용들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을 만들어서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인원들을. 그래서 뭐 설계팀, 그 다음에 뭐 시공팀, 그다음 외주팀, 뭐 이렇게 있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각각의 지금 현재 프로젝트에 초대된 이런 멤버들을 그 그룹 안으로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팀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룹의 팀원 추가, 여기에 이제 직접 이제 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이름을 선택을 해가지고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쉬워요. 크게 어려운 건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그룹별로 구별하시면 나중에 이제 그 프로젝트 진행을 하실 때 이 인원들한테만 메일이 날아가게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다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팀원들을 어떻게 초대를 하고 그리고 팀 그룹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 트림블 계정 생성하는 방법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까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트림블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 그 프로젝트 비즈니스 버전 안 갖고 계셔도 여기 초대를 해서 프로젝트 운영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트림블 커넥트에서 계정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 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림블 커넥트 사이트에 접속하셔가지고 connect.trimble.com입니다. 여기에 접속하셔가지고 사인인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스케치업 상에서도 툴바를 통해서 접속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트림블 커넥트 로그인 페이지에서 트림블 아이디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제가 표시해놨죠. 신규 사용자 트림블 아이디 만들기, 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구글이나 애플,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로 연동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쉽게 로그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선택을 다른 곳으로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신 다음에 트림블 아이디를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이메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증도 다 이메일을 통해서 인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올바른 이메일 주소로 입력을 하셔야 인증 절차가 제대로 되니까요. 그 점은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정이 생성된 그 프로젝트 팀1을 프로젝트에 초대를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일을 업로드 하려면 탐색기 창에서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 해야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폴더 만들기가 나타나는데요. 원하는 폴더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 제출을 클릭하면, 네, 저는 이제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네, 아파트 샘플이라는 이런 그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저는 이제 파일을 다 업로드 해놨는데, 네, 드래그 앤 드랍으로 탐색기에서 직접 끌고 와서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고요. 그 서버에 업로드를 할 때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런 부분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PC 버전하고 조금 다르게 좀 시간차가 발생하는 거는 당연하겠죠. 웹상에 이제 업로드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파일을 직접 이제 선택을 해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속성 관련한 정보 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데이터 공유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메일을 입력해서 공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직접 초대되지 않은 사용자더라도 트림블 계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이 파일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팀원을 메일을 입력을 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트림블 계정 다른 게 또 있거든요. 그거를 입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메모는 아파트 샘플 확인, 그리고 링크가 만료되는 시점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만 할 건지 보기하고 다운로드까지 할 수 있게끔 지정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공유를 하면 지금 해당되는 메일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트림블 커넥트 관련한 메일이 갑니다. 그래서 오픈을 클릭을 하면 계정 로그인 하라는 창이 나타나고요. 트림블 커넥트에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3D 뷰어 보기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공유된 파일을 이 상태에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고 싶으시면 처음에 공유를 할 때 파일 다운로드까지 가능하도록 공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로컬 상에서도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직접 파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권한 설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림블 커넥트는 프로젝트의 권한 관리를 폴더 권한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권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 없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셔가지고 이 폴더에 접근하는 인원들을 어떤 식의 권한을 부여를 할 건지 이메일을 통해 특정 사용자나 그룹을 위한 액세스 이 란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사용자를 추가를 해서 폴더의 권한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폴더를 잘 구축을 해놔야 되겠죠.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권한을 인원별로 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죠. 아주 쉽습니다. 크게 어려운 점은 없기 때문에 잘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 지정을 해 놓고 속성 정보창에서 수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버에 파일을 업로드를 해 가지고 파일을 공유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보안 관련한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일의 각각의 권한은 설정하지 못하는 대신에 트림블 커넥트는 폴더의 권한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 지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파일의 보안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보안 유지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뷰 그리고 릴리즈, 투두 생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뷰 생성을 위해서 모델 하나를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선택하고 3D 뷰 보기를 실행을 합니다. 뷰 저장을 할 때 뭔가 그 표시되는 게 있으면 좋으니까 예시 삼아서 마크업을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텍스트 마크업을 통해서 표시를 하나 해볼게요. 네, 그냥 임의로 벽 두께 수정 필요라고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메뉴에 보시면 뷰가 있어요. 거기 이제 뷰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오른쪽에 이제 그 입력을 하는 창이 나오죠. 제목 그리고 설명 공유 대상자를 입력을 하고 저장을 클릭을 하면은 뷰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옆에 창 중에 프로젝트 메인 창에 보시면 뷰라는 그 메뉴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쭉 이제 다 쌓이게 돼요. 이번에는 좀 다른 형태의 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레이어에서 조금 그 다른 부분을 좀 꺼버리고 지금 슬라브에 관련한 걸 좀 한번 표시를 하려고 제가 다른 레이어를 꺼봤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뷰를 한번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저장하면 뷰 추가를 누르고 네, 제목과 그 다음 설명 공유할 사람 네, 입력하셔가지고 저장을 누르시면 뷰가 이 상에서 뷰어 상에서도 저장이 되고 그 뷰 목록 상에서도 다 저장이 됩니다. 뷰 목록에 보시면 네, 다 저장이 되죠. 네, 여기서 공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삭제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엔 릴리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릴리즈는 팀원들 간에 파일을 공유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는 기능이고요. 단 일반적인 파일 공유와 다른 점은 마감일과 릴리스 이름을 지정함으로써 공유의 목적이 명확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목록을 다 기재를 한 다음에 이제 저장을 누르시면 선택한 파일이 릴리즈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릴리즈가 처음엔 이제 초안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릴리즈를 보내기 하면은 아까 지정한 인원들한테 이 릴리즈가 다 보내지게 됩니다. 릴리즈 보냄이라고 좌측 하단에 이제 메시지가 표시가 됐었죠. 할 일 관련한 기능인데요. 할 일을 지정을 할 때 이제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3D 뷰어 상태로 보게 해 놓고 할 일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왼쪽에 있었죠? 할 일. 오른쪽 그 위쪽에도 그 할 일 메뉴가 있고요. 왼쪽 편에 이제 그 아이콘에도 메뉴가 있습니다. 할 일 추가 누르시면 여기 이제 제목, 그 다음에 설명, 그 다음에 이제 마감일, 뭐 우선순위. 할 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선순위를 지정을 하시면 프로젝트 관리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겠죠. 담당자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할 일이 저장이 되고, 아까 프로젝트 내에서 할 일 목록에 쭉 다 이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속성 정보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뷰어 상에서도 할 일이 표시가 되지만 이 그 프로젝트 메뉴 상에서도 할 일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뷰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릴리즈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투두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2D 뷰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림블 커넥트에서 지원하는 2D 뷰어는 PDF 보기가 있고요, DWG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CAD 뷰어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DWG 파일에 접근을 해가지고 파일을 선택을 하면 우측에 보기 메뉴가 보여요. 거기에 이제 CAD 뷰어와 3D 뷰어, 2D 뷰어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DWG 파일을 확인을 하거나 PDF 파일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형태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줌 기능, 펜 기능도 실행이 되고요. 줌 인아웃은 아래쪽에 지금 네모난 박스가 보이시죠? 거기 이제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그거를 클릭하시면 줌인, 줌아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하죠. 그래서 스페이스바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펜 기능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리라던가 면적이라던가 이런 것도 측정 가능하고요. 마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구름형 마크업 지정하셔서 실행할 수 있고요. 마크업도 뭐 여러가지 모양이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확인하면서 마크업도 한번 실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도 다 입력할 수 있고요. 텍스트에 관련한 옵션들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뷰를 추가를 하거나 할 일을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설정이라든가 레이아웃 등도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석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D 뷰어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탐색기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다른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DWG 파일을 3D 뷰어에서 확인한다는 얘기는 어떤 3D 모델링 객체를 다 모델링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D 도면을 바탕에 깔아놓고 어떤 것을 확인을 한다던가 할 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DWG 파일도 똑같이 3D 뷰어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 그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어찌됐든 실무 하실 때 기본되는 그 도면은 2D 도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 보시는 것을 권유를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기능인 CAD 뷰어가 있어요. 그래서 CAD 뷰어가 이제 온라인 보기처럼 그런 뷰어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트림블사에서 CAD 뷰어를 따로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뷰어 기능은 물론이고 그리기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간단한 편집 같은 거는 이 상태에서 구체적인 편집까지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간단한 편집 정도는 이 상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줌 인아웃, 그 다음에 회전 기능 같은 거 다 지원을 하고요. 네, 윈도우 보기, 그 다음에 회전하는 거, 네, 그 도면도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회전되죠?
뷰를 다시 한번 맞춰 보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이제 그 위치 관련한 기능들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치수 측정하는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스냅도 다 저렇게 잡히니까요. 네, 거리가 두 점 간의 거리를 쟀을 때 치수도 도면과 동일하게 나오죠. 네, 다른 곳의 거리를 또 다시 한번 재보고 있습니다. 네, 8400이라고 정확하게 나오니까요.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회전하는 거는, 회전하는 아이콘 저거 누르시면 리프레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속성 창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레이어들, 구별된 레이어들이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레이어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레이어를 또 온오프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온오프가 티가 나는 걸 좀 찾아봐야 되는데, 계구부 쪽 한번 찾아볼까요? 네, 보이드라고 된 그 레이어를 껐다가 지금 켰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뷰어 개념으로 활용을 해 보시는 것을 지금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 편집이라고 있어요. 이 편집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오토캐드처럼 똑같이 편집하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좌측에 또 추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뭔가 좀 도면에 추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레이어 매니저에서 레이어 하나 추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테스트라고 해서 레이어를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티가 나려면 색깔이 있어야 되니까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초록색으로 해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좌측에 포인트를 하나 클릭을 하면 레이어가 선택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원 하나 그려보면은 해당 레이어, 테스트라는 레이어에 원이 하나 그려지겠죠? 네, 그려졌습니다. 뭐 삼각형 모양도 뭐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크게 없으니까요. 그냥 테스트 삼아 해보는 거니까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편집 정도는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아주 괜찮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해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해치 기능, 그 다음에 뭐 뷰어는 아까도 다 보셨죠, 내용들.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뭐 패턴, 복사, 이동, 대칭 복사, 회전, 축적 뭐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늘리기, 자르기. 기본적인 기능들은,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은 모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렀으면 이게 이제 그 트림블 커넥트에 저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장을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을 하고요. 보기를 다시 이제 그 2D 뷰어로 해서 아까 DWG 그 CAD 뷰어에서 봤던 수정했던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밑에 쪽에 이제 추가가 되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CAD 뷰어에서도 어떤 일정한 기본적인 편집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3D 뷰어인데요. 3D 모델링 객체를 뷰어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3D 뷰어의 간단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그 트림블 커넥트 관련한 내용은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어차피 그 스케치업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트림블 커넥트는 다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가볍게 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3D 뷰어를 한번 제가 모델 하나 선택해서 띄워 놓고 있어요.
그래서 좌측 상단에 보시면 뭐 회전이라던가 이동, 돌아보기 정도는 다 하실 수 있겠죠. 스케치업 다 활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가운데 이제 스크롤 가지고 줌인아웃 할 수 있고요. 왼쪽 버튼 가지고 이동이라던가 회전 해가지고 뷰를 지정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역 선택 모드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정한 대로 영역을 지정한 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들을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그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객체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해제를 하느냐, 네,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 지금 객체를 껐다가 켰다가 하고 있는데요. 그 버튼 사용해 가지고 객체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 버튼이 있어요. 측정을 해 가지고 지금 한 층의 높이를 확인을 하고 있고, 아파트 전체 층의 높이 얼마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치수 측정들은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다 지워지고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일 점이라고 해서 포인트를 하나 누르면 X, Y, Z 축에 값이 표시가 됩니다. 저런 식으로 표시가 되니까요. 이 값은 아마 스케치업 그대로 따라오는 거겠죠. 기준점에서 얼마나, 원점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것을 측정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각도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삭제를 누르게 되면 다 삭제되겠죠. 이렇게 해서 치수 측정도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재설정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처음에 그 맞춰진 뷰 있죠? 네, 그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마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아까 뷰나 아니면 릴리즈 이런 부분 할 일 이런 거 할 때 제가 다 소개를 해 드렸으니까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크업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뷰나 할 일 이런 걸 그 팀원들에게 공유를 할 때 이런 부분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뷰 작성하거나 할 일 작성하실 때 활용을 해 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섹션 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립 평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수직 클립 평면, 클립 평면이 있습니다. 저런 상태에서 그 가위로 된 부분을 잘 눌러가지고 위아래로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섹션 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교 모드로 가서 뭐 아파트 평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뷰어 상태에서도 섹션 뷰를 만들어서 팀원들한테 공유를 한다던가 문제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입을 해가지고 이슈화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면 삭제를 누르면 섹션 뷰가 삭제가 됐죠. 네, 요거는 이제 직교 모드, 그 다음에 ISO 모드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뷰도 스케치업에서 지원하는 모든 뷰를 다 지원을 하니까요. 바닥뷰까지 해서 뷰 지정하셔가지고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객체를 껐다 켰다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위쪽 그 탑층의 슬라브를 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이라던가 기둥 이런 것들 다 선택을 해서 지금 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스트 모드라고 해서
저거 그 고스트 모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옆에가 이제 그 형태만 나타나고 숨겨진 모양이 그냥 형태로 나타나 보여지는 그런 버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다 보여드렸죠? 레이어라든가 이런 거 다 확인할 수 있는 거. 네, 왼쪽 버튼은 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 스케치업에 있는 레이어를 그대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뷰어 자체 내에서 이 레이어를 활용을 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스케치업에서 레이어를 좀 명확하게 구별을 하셔가지고 가져와서 활용을 해 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에도 동일하게 이제 할 일이라던가 뷰 잡을 수 있다는 거 아까 다 말씀드렸었죠. 자, 이번에는 트림블 커넥트 비주얼라이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비주얼라이저는 설득력 있는 세일즈와 그리고 프로젝트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비주얼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면에 보이시는 그 이미지 있죠? 이미지를 제가 3D 웨어하우스에서 모델 하나 선택을 해서 비주얼라이저에서 아무것도 버튼을 제가 그 비주얼라이저 조정을 하진 않았거든요. 렌더링을 뭐 실행을 하긴 했지만 제가 뭐 이렇게 많이 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주얼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정도 비주얼이면 원래 스케치업이 가지고 있는 비주얼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혹시 이런 거 가지고 PT나 아니면 이미지를 활용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 트림블 커넥터 비주얼라이저도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품질 향상을 위해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을 위한 설득력 있고 또 조리 있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마디로 비주얼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니티의 3D 게임 엔진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비주얼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비주얼라이저를 그 설치를 하려면 아까 그 트림블 커넥터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설명을 한번 해드렸었잖아요. 그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그 바둑판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그 화면 우측에 보이는 그 창이 나타나는데요. 커넥트 앱 다운로드라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트림블 커넥트 for Windows 하고, 그러니까 트림블 커넥트 PC 버전을 처음에 이제 설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림블 커넥트 비주얼라이저를 PC 버전에서 그 트림블 커넥트 PC 버전에서 볼 수 있게끔 추가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트림블 커넥트 for Windows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저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트림블 다 설치가 되셨으면 트림블 커넥트 PC 버전을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파일을 선택을 해서 PC 버전의 그 좀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트림블 커넥트 웹상에 있는 파일을 로컬로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측 화면에 보시면 파일 앞쪽에 종이 모양의 아이콘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화살표 밑으로 되어 있는 그 아이콘들은 아직 그 웹상에만 파일이 있고 로컬 쪽에 다운을 받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왼쪽 종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로컬로 다운이 받아집니다. 그래서 그 다운을 받으신 상태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뷰에 그 모델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뷰가 보이죠. 그래서 이 상태로 놓고 뷰를 클릭을 합니다. 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우측에 이제 모델에 관련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지금 모델이라고 되어 있고 모델 선택이라고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약간 그 직육면체 아이콘이 하나 보이시죠? 네, 요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비주얼라이저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 설치 방법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지만 첫 번째로는 트림블 커넥트 for 윈도우즈를 설치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저를 추가로 PC 버전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설치를 하셔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 순서대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주얼라이저에 접속을 하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트림블 커넥트 뷰어에서 보셨던 모델 그대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모델 핸들링은 뭐 한번 해보시면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실 거예요. 펜하고 이동하고 하는 거 다 됩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뭐 해 위치라던가 높낮이 이런 것들 조정을 해가지고 객체 상에서 그림자 같은 효과를 주실 수가 있고요. 스케치업에 이제 그림자 기능 있잖아요.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이제 카메라 버튼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그 장면을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샷을 통해 가지고 이 이미지 그대로 이미지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스크린샷을 좀 괜찮은 위치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네, 스크린샷을 실행을 하면 이 그림 자체가 이미지 자체가 지금 밑에 쪽 폴더 버튼 하나 있죠? 그 폴더 버튼으로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아까 제가 그 캡처한 이미지 있잖아요. 메인 페이지 요 이미지가 그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 창 보기 네, 풀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아이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 텍스처 관련한 그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은 이제 스케치업에서 텍스처를 입혀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비주얼 관련한 이제 옵션을 렌더링 관련한 옵션을 여러가지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조정하시고 싶은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밝기라던가 아니면 뭐 명암 대비, 채도, 색 온도 이런 것들 추가로 여기서 옵션을 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요. 쉽게 조정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그 인상적인 부분은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랜드인지 워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두 가지 옵션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좀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온전히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하려면 스케치업 파일에서 그 물 있는 부분을 조금 삭제를 해갖고 들어오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전체를 좀 다시 한번 리셋을 해보고 이게 멀리 보이는 것 좀 블러 처리해가지고 장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장면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이 숫자는 초를 나타냅니다. 길게 하면 할수록 이제 좀 이 장면 만든 것을 이제 플레이 했을 때 좀 천천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지금 저쪽 멀리 보이는 데는 좀 블러 처리를 했습니다. 가까운 데만 좀 도드라질 수 있게요. 이렇게 해서 장면을 한 5개 정도 만들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플레이를 장면 마지막 한번 추가를 해가지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되겠죠. 스케치업 장면이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비주얼 자체가 조금 렌더링 느낌이 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비주얼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이런 어떤 장면들을 만드시고 싶다면 스케치업 말고 비주얼라이저에서 한번 해보시면 괜찮네, 퀄리티가 괜찮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네. 그리고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 그 버튼을 누르시면 이 화면 전체가 다 풀스크린으로 화면 전체를 꽉 차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미지를 누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장면을 만드실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그 트림블 커넥트 비주얼라이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V-Ray나 이런 것들 그 사용하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있잖아요. 뭐 가격적인 부담이라던가 아니면 그 툴을 익히기에 좀 그 부담스러우신 그런 분들께서는 이 트림블 커넥트 비주얼라이저를 활용하셔가지고 조금씩의 그 원하시는 그 옵션들 그런 거 조정하셔서 활용을 해보시면 아주 괜찮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스케치업 파일을 트림블 커넥트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 트림블 커넥트에서 진행을 해올 수 있는지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트림블 커넥트 비주얼라이저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